그들은 정말로 당신을 생각하고 있을까? 당신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그들은 정말로 나를 생각하고 있을까? 이 작은 질문은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진 것처럼 마음속에 파문을 일으킵니다. 그 질문은 당신을 고민하게 만들고 때로는 외로움 속으로 빠져들게 하지요. 혹시 당신은 사랑하는 사람, 혹은 잠깐 스쳐 지나간 누군가를 너무 많이 생각하고 있나요? 하지만 진실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당신을 떠올리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 답을 함께 찾아볼 거예요.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질문 하나로 시작합시다. 당신은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나요? 사랑하는 사람, 존경하는 사람, 혹은 당신을 아프게 했던 사람, 그들의 얼굴이 떠오르고 그들과의 대화가 머릿속에서 맴돌며 그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지 궁금해하지요. 그들은 나를 기억할까? 나를 신경 쓸까? 이런 질문들이 당신의 마음을 채웁니다. 하지만 여기 첫 번째 진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들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당신을 떠올리지 않아요. 이건 그들이 당신을 사랑하지 않거나 신경 쓰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단지 각자는 자신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자신의 걱정, 꿈, 그리고 아픔 속에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죠. 당신의 하루를 떠올려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해야 할 일, 이루고 싶은 꿈을 생각하지 않나요? 그 바쁜 흐름 속에서 특정 누군가를 계속해서 떠올릴 시간이 얼마나 있을까요? 아마도 짧은 순간일 뿐이죠. 문자 한 통, 추억 한 조각, 혹은 갑작스럽게 떠오르는 감정. 그리고 그게 바로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생각하는 방식이에요. 그들은 당신을 기억할 수 있지만 당신이 기대하는 만큼 자주 깊게 생각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건 당신을 슬프게 할 이유가 아니에요. 오히려 중요한 깨달음이에요. 당신의 가치는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얼마나 생각하느냐에 있지 않아요. 이제 잠시 생각해 볼까요? 만약 당신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생각하는지 걱정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낸다면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한 시간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당신은 자신을 돌볼 기회를 잃고 행복을 찾을 기회를 잃고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추구할 기회를 잃을지도 몰라요. 스토아 철학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세요. 다른 사람의 생각은 통제할 수 없지만 당신의 생각, 행동,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는 방식은 통제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다른 사람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그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경 쓰는 걸까? 그건 인정받고 싶은 욕구 때문인가요? 잊혀질까 봐 두려워서인가요? 이 질문들은 당신을 문제의 핵심으로 이끌 거예요. 바로 내면의 불안입니다. 스스로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당신은 항상 외부의 인정에 의존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진실은 그 빈틈을 채울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당신뿐이라는 거예요. 간단한 연습을 해볼까요? 다음에 누군가를 떠올리며 그들이 나를 생각하고 있을까? 라는 고민이 들 때 멈추세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세요. 나는 그들이 나를 생각하지 않아도 충분히 가치 있어. 나는 충분해. 나는 내 삶을 살아가고 있어. 이건 감정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당신이 스스로를 삶의 중심에 두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에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당신의 시간을 받을 자격이 있는 건 아니에요. 당신의 삶에 들어와 상처를 남기고 떠난 사람들이 있죠. 그들의 기억을 붙잡고 마치 오래된 영화를 반복해서 보듯 머릿속에서 되감고 있나요? 그럴까요? 그렇게 하면 더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나요? 혹은 언젠가 그들이 돌아와 모든 걸 바로잡아 줄 거라 기대하나요? 스토아 철학은 이렇게 말해요.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과거를 바라보는 방식은 바꿀 수 있어. 과거에 매달리는 대신 놓아주는 선택을 하세요. 놓아준다는 건 있는 게 아니라 그 일이 당신의 가치를 정의하지 않는다는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잠시 이걸 느껴보세요. 당신은 당신만의 우주의 중심이에요. 당신의 모든 생각, 감정, 행동은 당신에게서 시작돼요. 그렇다면 다른 사람에게 당신 마음의 소중한 공간을 내주나요? 다시 그 권한을 되찾으세요. 당신의 영혼을 키우는 데 시간을 쓰세요. 좋은 책을 읽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그저 조용히 앉아서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스스로를 사랑하고 존중하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든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될 거예요. 지금 당신에게 부탁이 있어요. 아래 댓글로 당신의 느낌을 나눠주세요. 혹시 누군가를 너무 많이 생각했던 적이 있나요? 그걸 어떻게 극복했나요? 당신의 이야기는 저에게, 그리고 이 글을 읽는 수천 명에게 영감을 줄 거예요. 그리고 이 글이 당신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공유하고 채널을 구독해서 더 많은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나보세요. 마지막으로 이걸 기억하세요. 당신은 다른 사람의 생각에 얽매이지 않고도 충만한 삶을 살 자격이 있어요. 당신만의 여정을 자신감과 사랑으로 걸어가세요. 그게 바로 당신이 붙잡아야 할 진실이에요. 자신의 가치를 재정의하는 여정. 이제 우리는 한 가지 진실을 깨달았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당신을 떠올리지 않아요. 하지만 그건 당신을 작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에 집중할 기회를 열어줍니다. 바로 당신 자신이에요. 이제 우리는 더 깊이 들어가 볼 거예요. 자신의 가치를 새롭게 정의하고 불필요한 기대를 내려놓으며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정을 시작합시다. 마음의 문을 열고 치유의 준비를 하세요. 질문 하나로 시작합시다. 당신은 다른 사람을 생각할 때 무엇을 찾고 있나요? 그들의 인정, 사랑, 혹은 당신이 그들의 삶에서 중요하다는 느낌. 솔직히 답해본다면 이런 생각들은 종종 내면의 빈 공간에서 비롯된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곳은 불안, 거절에 대한 두려움, 혹은 충분히 좋지 않다는 느낌이 스며드는 곳이에요. 하지만 이걸 마음 깊이 새겨두세요. 당신의 가치는 다른 사람의 생각에 있지 않아요. 그건 당신이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 어떤 선택을 하는지, 그리고 매일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있어요. 스토아 철학은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삶은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들로 나뉘어요. 당신은 다른 사람의 생각, 감정, 행동을 통제할 수 없어요. 하지만 당신이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마음을 키우며, 어떻게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갈지는 통제할 수 있죠. 당신의 마음을 정원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다른 사람에 대한 생각, 그들이 당신을 신경 쓰는지에 대한 걱정은 씨앗이에요. 만약 당신이 부정적인 씨앗에 계속 물을 준다면 정원은 잡초로 가득 찰 거예요. 하지만 자신감, 자존감, 자기 사랑의 씨앗을 심는다면 그 정원은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날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긍정적인 씨앗을 심기 시작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스스로에게 귀 기울이는 법을 배워야 해요. 바쁜 삶 속에서 우리는 종종 자신과 진정으로 연결되는 시간을 잊어요. 이렇게 해보세요. 조용한 곳을 찾아 편안히 앉아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진정 원하는 건 뭘까? 무엇이 나를 행복하고 충만하게 만들까? 그건 잊고 지냈던 취미일 수도 있고, 미뤄왔던 꿈일 수도 있고, 혹은 그냥 숨을 쉬며 평온을 느끼는 순간일 수도 있어요.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의 인정이 없어도 당신이 충분하다는 걸 깨닫게 될 거예요. 중요한 또 한 가지 단계는 내려놓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내려놓는다는 건 감정이나 기억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들이 당신을 통제하지 않도록 선택하는 거죠. 당신이 오랫동안 생각했던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오래된 친구, 끝나버린 사랑, 혹은 당신을 아프게 했던 누군가.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당신은 그들에게 당신의 힘을 조금씩 내주고 있는 거예요. 스토아 철학은 이렇게 말해요. 그 힘을 다시 되찾아. 과거에 얽매이는 대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세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건 뭘까?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려놓는 데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연습이 있어요. 종이 한 장을 꺼내서 당신을 괴롭히는 모든 감정, 기억, 질문들을 적어보세요. 예를 들어, 그들이 나에게 연락하지 않았을까? 내가 뭘 잘못했나? 그들은 나를 기억할까? 이런 생각들을 적으면서 그것들을 마음에서 꺼내 종이 위에 옮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종이를 찢거나 안전하다면 태워버리세요. 이 행동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에요. 당신은 자유를 느끼게 될 거예요.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요. 나는 더 이상 이 짐을 지고 다니지 않을 거야. 내려놓는 건 당신이 차갑거나 무감각해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건 자존감을 위한 행동이에요. 부정적인 생각을 내려놓으면 더 나은 것들을 위한 공간이 생겨요. 새로운 관계, 새로운 기회, 그리고 무엇보다 더 나은 당신을 위한 공간이죠. 스토아 철학은 감정 없는 삶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깨어있는 삶, 당신의 에너지를 가치 있는 곳에 쓰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당신은 누구에게도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날 사회에서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려 애쓰죠. 좋아요 수, 칭찬, 주목을 통해 인정을 찾으려 해요. 하지만 그건 모두 일시적인 거예요. 오늘 그들이 당신을 칭찬할지라도 내일이면 당신을 잊을지도 몰라요. 그러니 왜 당신의 행복을 다른 사람 손에 맡기나요? 당신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하세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도요. 당신이 노력했기 때문에, 넘어진 후 다시 일어섰기 때문에, 꿈꾸는 사람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랑스러워하세요. 잠시 멈춰서 당신이 정말 자랑스러웠던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어려운 도전을 극복했을 때, 누군가를 도왔을 때, 혹은 안전지대를 벗어나 용기를 냈을 때, 그 느낌을 마음 깊이 느껴보세요. 그게 바로 당신의 진정한 가치예요. 다른 사람의 확인이 아니라 당신 내면에서 느끼는 가치죠. 이 부분을 마무리하기 전에 당신에게 부탁이 있어요. 아래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내려놓는 법을 배웠던 순간이나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했던 순간을 말해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는 치유의 힘이 있고 이 글을 읽는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줄 거예요. 그리고 이 글이 당신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공유하고 채널을 구독해서 더 많은 삶의 지혜를 만나보세요. 마지막으로 이걸 새겨두세요. 당신은 당신 삶의 이야기를 쓰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펜을 주지 마세요. 스스로를 사랑하고 당신이 자랑스러워할 삶을 만들어가세요. 이 여정은 쉽지 않을 수 있지만 분명히 가치 있을 거예요. 당신은 그럴 힘을 가지고 있어요. 깨어있는 삶과 내면의 자유. 지금까지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진실을 함께 탐구했어요. 첫째, 사람들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당신을 떠올리지 않아요. 둘째, 자신의 가치를 재정의하는 여정은 스스로를 사랑하는 데서 시작되죠. 이제 우리는 더 깊은 단계로 나아갑니다. 깨어있는 삶과 내면의 자유를 찾아가는 여정이에요.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가고 불필요한 짐을 내려놓으며 당신의 삶에서 진정한 기쁨을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가벼운 마음과 열린 마음으로 함께 걸어가 볼까요? 깊은 질문으로 시작합시다. 당신은 정말로 살고 있나요? 아니면 그저 존재하고 있나요?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종종 걱정과 기대,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생각에 휩싸여요. 아침에 눈을 뜨고 일에 몰두하고 SNS를 스크롤하며 머릿속엔 이런 질문들로 가득 차 있죠. 내가 충분히 잘하고 있을까? 그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뭔가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삶은 다른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한 경주가 아니에요. 삶은 선물이에요. 그리고 당신은 그 선물을 온전히 누릴 권리가 있죠. 스토아 철학은 우리에게 중요한 열쇠를 건네줍니다. 깨어있음은 내면의 자유로 가는 문을 여는 열쇠예요. 깨어있음은 거창하거나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저 지금 이 순간, 여기, 바로 이곳에서 살아가는 선택이에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 당신이 다른 사람의 생각에 대한 걱정을 멈추고, 과거의 기억을 되새기는 걸 멈추고, 불확실한 미래를 상상하는 걸 멈춘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아마도 당신은 깨닫게 될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이 당신이 진정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곳이라는 걸, 여기서 느끼고, 변화하고,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죠. 깨어있음을 연습하는 간단한 방법을 소개할게요. 5분 동안 당신이 하는 일에 온전히 집중해 보세요.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다면 각 단어, 각 문장에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커피를 마시고 있다면 그 향, 온도, 손에 닿는 잔의 느낌을 음미해 보세요. 만약 마음이 다른 사람에 대한 생각으로 떠돌기 시작한다면 부드럽게 다시 지금으로 끌어오세요. 이 연습은 당신이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는 법을 도와줘요. 그리고 당신이 자신의 마음을 통제할 수 있다는 걸 상기시켜주죠. 깨어있음의 중요한 부분은 받아들임을 배우는 거예요. 받아들인다는 건 포기하거나 굴복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당신이 바꿀 수 없는 것에 저항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
당신은 누군가가 당신을 생각하거나, 당신을 사랑하거나, 당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게 강요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들의 길이 그들의 것임을 받아들일 수 있죠. 그리고 당신에게도 당신만의 길이 있다는 거를 받아들일 때, 당신은 더 이상 원망이나 후회에 얽매이지 않아요. 앞으로 나아갈 자유를 얻는 거예요. 당신이 많은 에너지를 쏟아부었던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친구, 동료, 혹은 가족일 수도 있죠. 그들이 당신을 더 이해해 주길 바랐거나, 더 신경 써주길 바랐거나, 당신의 가치를 알아주길 바랐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만약 그들이 그러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이 무너질까요? 아니면 당신은 여전히 살아가고, 사랑하고, 꿈을 쫓을 수 있을까요? 진실은 당신은 그들의 인정 없이도 빛날 수 있어요. 당신은 스스로의 빛이에요. 그 빛은 어떤 어둠 속에서도 당신을 이끌어 줄 거예요. 스토아 철학은 또 다른 강력한 도구를 우리에게 줍니다. 바로 감사의 힘입니다. 삶에서 우리는 종종 부족한 것에 집중해요. 다른 사람의 관심, 아직 오지 않은 기회, 완벽하지 않은 부분들. 하지만 잠시 멈춰서 주변을 둘러보세요. 당신은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비를 막아주는 집, 항상 들어주는 친구, 혹은 매일 아침 일어날 수 있는 건강. 감사는 당신을 더 행복하게 만들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각 없이도 충분하다는 걸 깨닫게 해줘요. 감사를 연습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매일 밤 잠들기 전, 그날 감사했던 3가지를 적어보세요. 큰일일 필요는 없어요. 낯선 사람의 미소, 맛있는 식사, 혹은 평온했던 순간이면 충분해요. 감사를 실천하면 당신의 삶이 이미 아름다운 것들로 가득하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인정 없이도 기쁨을 느낄 수 있다는 거요.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당신은 완벽해야 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날 사회는 우리에게 완벽한 자신을 강요하죠. 성공해야 하고, 사랑받아야 하고, 항상 강해야 한다고요. 하지만 진실은 완벽하지 않아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당신은 있는 그대로의 당신이어야 해요. 강점과 약점, 성공과 실패를 모두 포함한 당신이요. 스스로를 온전히 받아들일 때 다른 사람의 생각에 집착하지 않게 될 거예요. 잠시 이걸 느껴보세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충분해요. 목표를 이루거나 누군가의 인정을 받거나 더 나은 버전이 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어요. 당신은 이미 충분하고 당신이 사랑하는 삶을 살 권리가 있어요. 이 생각을 마음 깊이 새겨두세요. 그건 추운 날 당신을 따뜻하게 해줄 불꽃이 될 거예요. 이 부분을 마무리하기 전에 당신에게 부탁이 있어요. 아래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정말로 지금 이 순간을 살았다고 느꼈던 때, 혹은 삶에서 감사했던 한 가지를 말해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는 저와 이 글을 읽는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줄 거예요. 그리고 이 글이 당신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공유하고 채널을 구독해서 더 많은 콘텐츠를 만나보세요. 마지막으로 이걸 기억하세요. 내면의 자유는 목적지가 아니라 여정이에요. 매일 당신은 깨어있는 삶을 선택할 기회가 있어요. 스스로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에 얽매이지 않는 삶을 선택할 수 있죠. 용기와 믿음으로 그 여정을 걸어가세요.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어요. 내면에서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가기. 지금까지 우리는 3가지 강력한 깨달음을 함께 했어요. 첫째, 다른 사람의 생각이 당신을 정의하지 않아요. 둘째, 자신의 가치를 재정의하며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을 배웠죠. 셋째, 깨어있는 삶을 통해 내면의 자유를 찾았어요. 이제 우리는 새로운 장으로 들어갑니다. 내면에서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가는 여정이에요. 부정적인 생각을 내려놓는 것뿐 아니라 당신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삶을 적극적으로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결단력과 믿음으로 이 여정을 함께 걸어가 볼까요? 단순하지만 깊은 질문으로 시작합시다. 당신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삶 속에서 우리는 종종 덧없는 것들에 휩싸여요. 다른 사람의 인정, 겉으로 보이는 성공, 혹은 사회가 우리에게 강요하는 기대들. 하지만 그 모든 껍질을 벗겨낸다면 당신 내면 깊은 곳에서 무엇을 발견할 건가요? 스스로에게 충실하고 싶은 마음,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은 열망, 혹은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남기고 싶은 소망. 의미 있는 삶을 만드는 여정은 당신의 핵심 가치를 찾고 그에 맞춰 살아가는 데서 시작돼요.
스토아 철학은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의미 있는 삶은 완벽한 삶이 아니에요. 그건 돈, 명예, 혹은 모두의 찬사를 받는 삶을 요구하지 않아요. 의미 있는 삶은 단순한 순간에서도 스스로에게 만족할 수 있는 삶이에요. 하루의 일을 끝내고 느끼는 평온함, 낯선 일을 도왔을 때의 기쁨, 혹은 도전을 극복했을 때의 자부심. 이런 작은 순간들이 당신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토대가 됩니다. 그렇다면 그런 삶을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스스로를 탐구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바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종종 중요한 질문을 잊어요. 나는 누구인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종이와 펜을 꺼내서 당신을 생기 있게 만드는 것들을 적어보세요. 당신의 심장을 뛰게 하는 활동, 사람, 혹은 아이디어. 글쓰기를 사랑하나요? 그림을 그리나요? 친구와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게 좋나요? 여행을 꿈꾸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싶나요? 의미 있는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싶나요? 이런 것들은 당신의 나침반이에요. 당신을 충만한 삶으로 이끌어 줄 길잡이죠. 중요한 또 한 가지 단계는 작고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는 것이에요. 당신은 하루아침에 세상을 바꿀 필요는 없어요. 대신 작지만 꾸준한 행동으로 시작하세요. 예를 들어 더 건강한 삶을 원한다면 매일 10분씩 걷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자신을 성장시키고 싶다면 매일 밤 책 한 페이지를 읽어보세요. 이 작은 발걸음들은 당신을 목표에 더 가까이 데려갈 뿐 아니라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키워줘요. 스토아 철학은 이렇게 말해요. 인내와 꾸준함은 지속적인 변화를 만드는 열쇠예요. 당신의 삶을 그림이라고 상상해보세요. 매일 당신은 그 그림에 몇 개의 붓질을 더해요. 친절한 행동, 새로운 도전을 시도한 순간, 혹은 다른 사람의 인정 대신 스스로를 사랑하기로 한 선택. 시간이 지나면서 그 붓질들은 걸작을 만들어낼 거예요. 하지만 그걸 위해서는 당신의 그림을 다른 사람의 그림과 비교하는 걸 멈춰야 해요. 각자는 고유한 여정을 걷고 있죠. 누구와도 경쟁할 필요 없어요. 당신이 사랑하는 색으로 당신만의 그림을 그리는데 집중하세요. 또 하나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당신이 시간을 보내는 사람을 신중히 선택하세요. 주변 사람들은 당신이 자신과 삶을 바라보는 방식에 큰 영향을 미쳐요. 만약 당신이 늘 비판하거나 비교하거나 당신을 작게 느끼게 하는 사람들과 함께라면 의미 있는 삶을 만들기 어려울 거예요. 대신 당신을 고양시키고 영감을 주고 진정한 당신을 존중하는 사람들을 찾아보세요. 스토아 철학은 고독한 삶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치 있는 관계에 에너지를 쏟는 선택적인 삶을 말하는 거죠. 이걸 명확히 하기 위한 연습을 해볼까요? 종이 한 장을 꺼내서 두 개의 열로 나눠보세요. 왼쪽 열에는 당신을 사랑받고 존중받고 영감을 느끼게 하는 사람들을 적어보세요. 오른쪽 열에는 당신을 지치게 하거나 불안하게 하거나 진정한 당신이 되지 못하게 만드는 사람들을 적어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왼쪽 열의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 오른쪽 열의 사람들과 경계를 설정할 수 있을까? 이건 모든 관계를 끊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당신의 에너지를 보호하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걸 기억하세요. 의미 있는 삶은 당신이 진정한 자신으로 자유롭게 사는 삶이에요.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춰 살 필요 없어요. 사회가 강요하는 기준을 쫓을 필요도 없죠. 당신은 자신만의 길을 선택할 권리가 있어요. 그 길이 남들과 다르더라도 당신의 가치에 충실할 때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과 평온을 찾게 될 거예요. 이 부분을 마무리하기 전에 당신에게 부탁이 있어요. 아래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당신의 삶의 그림에 추가하고 싶은 한 가지를 말해주세요. 목표, 꿈, 혹은 작은 변화일 수도 있죠. 당신의 이야기는 당신의 소망을 더 명확히 할 뿐 아니라 이 글을 읽는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줄 거예요. 그리고 이 글이 당신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공유하고 채널을 구독해서 더 많은 삶의 지혜를 만나보세요. 이걸 새겨두세요. 당신은 사랑하는 삶을 만들 힘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어디에 있든 당신이 걷는 매 발걸음은 더 나은 당신으로 가는 길이에요. 용기와 사랑으로 당신의 그림을 계속 그려나가세요. 당신은 빛나는 삶을 누릴 자격이 있어요. 빛을 나누고 사랑으로 살아가기.
지금까지 우리는 4가지 강렬한 깨달음의 여정을 걸어왔어요. 다른 사람의 생각이 당신을 정의하지 않는다는 것, 스스로의 가치를 재정의하는 법, 깨어있는 삶으로 내면의 자유를 찾는 법, 그리고 내면에서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가는 법을 배웠죠. 이제 우리는 새로운 장을 열어요. 당신의 빛을 나누고 사랑으로 살아가는 여정이에요. 이건 개인적인 여정뿐 아니라 주변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변화를 만드는 시간입니다. 넓은 마음과 사랑으로 가득한 영혼으로 함께 걸어가 볼까요? 깊은 질문으로 시작합시다. 당신은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싶나요? 이 세상을 떠날 때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흔적을 남기고 싶으신가요? 친절함, 용기, 혹은 영감을 주는 존재. 스토아 철학은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자신을 위해 사는 법뿐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가치를 더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스스로를 사랑하고 당신의 가치에 충실히 살 때 당신은 주변 사람들에게 빛을 나누는 힘이 생겨요. 누군가가 당신에게 친절했던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미소, 격려의 말, 혹은 작은 행동이지만 의미 깊었던 순간. 그 순간은 당신의 하루를 바꿨을지도 몰라요. 심지어 삶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꿨을 수도 있죠. 이제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그런 순간을 만드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어떨까요? 큰일을 할 필요는 없어요. 진심 어린 말 한마디, 따뜻한 관심, 혹은 작은 행동만으로도 누군가의 하루를 밝게 만들 수 있어요. 사랑으로 살아가는 건 먼저 스스로에게 친절한 것에서 시작돼요. 앞선 장들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법을 이야기했죠. 하지만 그 사랑은 당신 안에서 멈추지 않아요. 호수에 던진 돌이 일으키는 파문처럼 그 사랑은 밖으로 퍼져나가요. 내면이 충만할 때 당신은 다른 이들과 나누고 싶은 에너지가 생겨요. 더 인내심이 많아지고 더 열린 마음으로 귀 기울이게 되죠.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사랑을 줄 때 당신은 더 많은 사랑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인정 때문이 아니라 당신 내면에서 느껴지는 평온함 때문이죠. 사랑을 나누는 간단한 연습을 해볼까요? 매일 작은 친절을 실천해 보세요. 친구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거나 낯선 일을 돕거나 길에서 누군가에게 미소를 지어보세요. 그 행동을 하면서 당신의 기분이 어땠는지 주목해 보세요. 친절한 행동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할 뿐 아니라 당신의 영혼을 키워줘요. 스토아 철학은 이렇게 말해요. 행복은 더 많이 소유하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더 많이 주는 데서 와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용서를 배우는 거예요. 용서는 잘못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원망의 짐에서 스스로를 자유롭게 하는 거죠. 당신을 아프게 했던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친구, 가족, 혹은 심지어 당신 자신일 수도 있죠. 분노를 붙잡고 있을 때마다 당신은 그들에게 당신의 마음을 내주는 거예요. 스토아 철학은 이렇게 말해요. 자유를 선택하세요. 용서는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한 일에 동의하는 것도 아니죠. 그건 당신이 가벼운 마음으로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선택이에요. 용서를 연습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종이 한 장을 꺼내서 당신이 용서하고 싶은 사람에게 편지를 써보세요. 그 편지를 보낼 필요는 없어요. 편지 속에서 당신의 감정을 솔직히 털어놓으세요. 아픔, 분노, 마음에 담아뒀던 모든 것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마무리하세요. 나는 당신을 용서해요. 그들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평온을 누릴 자격이 있기 때문이에요. 편지를 다 쓰고 나면 그걸 찢거나 안전한 곳에 보관하세요. 이 행동은 당신에게 해방감을 줄 거예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요. 사랑으로 살아간다는 건 진정한 관계를 만드는 것도 의미해요. 앞서 우리는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람을 신중히 선택하는 법을 이야기했죠. 이제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당신이 원하는 친구가 되세요. 항상 들어주는 친구를 원한다면 당신이 먼저 귀 기울이는 사람이 되세요. 영감을 주는 친구를 원한다면 당신이 영감의 온천이 되세요. 진심과 친절로 살아갈 때 당신과 같은 가치를 가진 사람들을 끌어당기게 될 거예요. 그러면 당신의 관계는 더 깊고 풍요로워질 거예요. 빛을 나누는 건 항상 강하거나 늘 긍정적이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피곤하고 유심히 들고 길을 잃은 듯한 날도 있을 거예요. 그건 지극히 정상이에요. 스토아 철학은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아요. 당신이 스스로에게 솔직하길 원하죠. 어려운 순간에는 휴식을 허락하고 도움을 요청하며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매번 도전을 이겨낼 때마다 당신은 더 밝은 등불이 되어가요. 스스로를 위해서,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요.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당신을 진정으로 살아있다고 느끼게 하나요? 누군가를 도왔을 때, 당신의 열정을 따랐을 때, 혹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사랑을 나눴던 순간, 그 순간들을 당신의 길잡이 불꽃으로 삼으세요. 그것들이 당신에게 상기시켜 줄 거예요. 당신은 자신뿐 아니라 세상을 위해도 의미 있는 삶을 만들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이 부분을 마무리하기 전에 당신에게 부탁이 있어요. 아래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당신이 했거나 받은 친절한 행동, 혹은 사랑으로 살았던 순간을 말해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는 저와 이 글을 읽는 수천 명에게 영감을 줄 거예요. 그리고 이 글이 당신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공유하고 채널을 구독해서 더 많은 삶의 지혜를 만나보세요. 마지막으로 이걸 새겨두세요. 당신은 등불이에요. 당신의 빛은 세상을 밝힐 수 있어요. 사랑으로 살아가고 친절을 나누며 당신이 걷는 매 발걸음이 빛나는 삶으로 가는 길이라는 걸 믿으세요. 다른 사람의 인정 없이도 당신은 이미 빛나는 존재예요. 지금 이 순간부터요. 두려움을 극복하고 용기 있게 살아가기. 지금까지 우리는 5가지 강렬한 깨달음의 여정을 함께 걸어왔어요. 다른 사람의 생각이 당신을 정의하지 않는다는 것, 스스로의 가치를 재정의하는 법, 깨어있는 삶으로 내면의 자유를 찾는 법,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가는 법, 그리고 사랑으로 빛을 나누는 법을 배웠죠. 이제 우리는 새롭고 도전적인 장을 열어요. 두려움을 극복하고 용기 있게 살아가는 여정이에요. 내면의 장벽을 마주하고 안전지대를 벗어나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향해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단단한 마음과 변화에 열린 정신으로 함께 걸어가 볼까요? 솔직한 질문으로 시작합시다. 당신을 가로막는 건 무엇인가요? 비판받을까 봐 두려운가요? 실패할까 봐 두려운가요? 혹은 충분히 좋지 않다는 두려움인가요? 두려움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일부예요. 하지만 그 두려움이 당신을 지배하게 둔다면 그건 당신의 꿈과 잠재력을 가두는 벽이 될 거예요. 스토아 철학은 이렇게 가르쳐요.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행동하는 능력이죠. 용기는 떨리는 마음으로도 한 발짝 내딛는 거예요. 과거의 두려움을 이겨냈던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회의에서 당신의 의견을 당당히 말했을 때,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을 때, 혹은 사과하거나 감정을 표현할 용기를 냈던 때, 그 순간이 크든 작든 당신은 이미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강하다는 걸 증명했어요. 스토아 철학은 이렇게 말해요. 준비됐다고 느낄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어요. 행동 자체가 자신감을 만들어줘요. 우리가 자주 마주하는 가장 큰 두려움 중 하나는 비판받을 두려움이에요. 당신은 실패했을 때, 다르게 보일 때, 혹은 다른 사람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그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걱정하죠. 하지만 여기 진실이 있어요. 사람들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당신을 판단하지 않아요. 그들은 자신의 삶, 자신의 두려움과 꿈에 몰두하느라 바빠요. 그리고 설령 그들이 판단한다 해도 그건 당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당신의 가치는 다른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당신이 자신에게 충실하게 사는 방식에 있어요. 비판받을 두려움을 마주하는 연습을 해볼까요? 다음에 다른 사람의 생각 때문에 망설일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최악의 상황이 뭘까? 그들이 웃을지도 몰라요.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고 당신을 이해하지 않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 다음엔요. 세상은 계속 돌아가요. 그리고 당신은 다시 시도할 기회가 있죠. 비판이 당신을 망가뜨릴 수 없다는 걸 깨달으면 행동하기가 훨씬 가벼워질 거예요. 스토아 철학은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세요. 당신의 행동이지 다른 사람의 의견이 아니에요. 또 다른 흔한 두려움은 실패의 두려움이에요. 당신은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싶거나 꿈을 쫓고 싶거나 삶을 바꾸고 싶지만 내면의 목소리가 속삭이죠. 실패하면 어쩌지? 내가 해내지 못하면 어쩌지? 하지만 실패는 여정의 일부예요. 끝이 아니죠. 매번 실패할 때마다 당신은 새롭게 배우고 더 강해지고 목표에 한 발짝 더 가까워져요. 스토아 철학은 실패를 적이 아니라 스승으로 보라고 가르쳐요. 실패의 두려움을 극복하는 연습을 해볼까요?
항상 시도하고 싶었지만 망설였던 작은 목표를 골라보세요. 새로운 기술 배우기, 블로그 글쓰기, 혹은 수업에 등록하기 같은 거예요. 그 목표를 가장 작은 단계로 나눠보세요. 예를 들어, 그림을 배우고 싶다면 첫 단계는 연필과 스케치북을 사는 것일 수 있죠. 각 작은 단계를 완료할 때마다 그건 하나의 승리예요. 그 승리들은 점차 당신의 자신감을 키워줄 거예요. 용기 있게 산다는 건 스스로에게 솔직해지는 것도 의미해요. 때로는 당신이 변해야 한다는 걸 알아요. 건강하지 않은 관계를 떠나거나 더 이상 맞지 않는 일을 그만두거나 숨겨왔던 아픔을 마주해야 할 때죠. 이런 결정은 큰 용기를 요구해요. 하지만 그건 당신이 자신의 가치에 충실하기 위한 필수적인 발걸음이에요. 스토아 철학은 이렇게 말해요. 진실로 이끄는 길이라면 어려운 길도 선택하세요. 잠시 상상해보세요. 만약 두려움이 당신을 막지 않는다면 당신은 무엇을 할 건가요? 어떤 꿈을 좇을 건가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전할 건가요? 어떤 삶을 살아갈 건가요? 그 이미지는 당신의 나침반이에요. 두려움이 밀려올 때마다 그 이미지를 떠올리며 스스로에게 말하세요. 나는 저를 향해 한 발짝씩 가고 있어. 용기는 거대한 도약이 아니에요. 확실하지 않은 길에서도 꾸준히 걷는 발걸음이에요. 마지막으로 이걸 기억하세요. 용기 있게 사는 건 당신이 스스로에게 주는 선물이에요. 두려움을 이길 때마다 당신은 새로운 기회를 열 뿐 아니라 생각했던 것보다 강하다는 걸 증명해요. 다른 사람의 인정 없이도 당신은 스스로 자랑스러울 수 있어요. 그 자부심은 당신이 진정으로 자신에게 충실할 때 오는 거예요. 이 부분을 마무리하기 전에 당신에게 부탁이 있어요. 아래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두려움을 이겨냈던 순간, 혹은 앞으로 용기를 내고 싶은 한 가지를 말해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는 저와 이 글을 읽는 수천 명에게 영감을 줄 거예요. 그리고 이 글이 당신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공유하고 채널을 구독해서 더 많은 삶의 지혜를 만나보세요. 이걸 새겨두세요. 당신은 두려움보다 강해요. 당신이 걷는 작은 발걸음 하나하나가 당신의 용기를 증명해요. 어떤 도전이라도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으로 계속 나아가세요. 당신은 꿈꾸고 그 꿈을 살아갈 자격이 있어요. 불완전함을 끌어안고 충만하게 살아가기. 지금까지 우리는 6가지 강렬한 깨달음의 여정을 함께 걸어왔어요. 다른 사람의 생각이 당신을 정의하지 않는다는 것, 스스로의 가치를 재정의하는 법, 깨어있는 삶으로 내면의 자유를 찾는 법,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가는 법, 사랑으로 빛을 나누는 법, 그리고 두려움을 극복하며 용기 있게 살아가는 법을 배웠죠. 이제 우리는 새로운 장을 열어요. 불완전함을 끌어안고 충만하게 살아가는 여정이에요. 강점과 약점을 모두 받아들이고 비현실적인 기준에 얽매이지 않는 삶을 만드는 시간입니다. 넓은 마음과 자유로운 영혼으로 함께 걸어가 볼까요? 진심 어린 질문으로 시작합시다. 당신은 스스로를 충분히 좋지 않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며 그들의 성공에 미치지 못한다고 느꼈나요? 혹은 스스로나 사회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할까 봐 걱정했나요? 이런 감정은 누구나 겪는 거예요. 하지만 그건 당신을 함정에 빠뜨리죠. 중요한 진실을 잊게 만드는 함정이에요. 당신은 완벽해야 사랑, 행복, 의미 있는 삶을 누릴 자격이 있는 게 아니에요. 스토아 철학은 이렇게 가르쳐요. 당신의 가치는 완벽함이 아니라 진심으로 노력하며 살아가는 방식에 있어요. 자연 속의 꽃 한 송이를 떠올려 보세요. 꽃잎이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고 조금 구부러졌거나 몇 잎이 떨어졌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그 꽃은 아름다워요. 당신도 그래요. 당신이 결점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실수, 실패, 아직 이루지 못한 것들, 그건 당신을 덜 가치 있게 만들지 않아요. 그건 당신의 일부이고 당신의 여정을 말해주는 이야기예요. 스토아 철학은 이렇게 말해요. 불완전함을 끌어안으세요. 그게 당신을 독특하게 만드는 거예요.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는 한 가지 방법은 스스로와 대화하는 방식을 바꾸는 거예요. 당신은 자신에게 다른 누구보다 엄격하지 않나요? 실수했을 때 이렇게 자책하나요? 이렇게 바보 같지? 난 절대 잘 못할 거야. 하지만 친구가 실수했다면 그런 말로 그들을 다그칠 건가요? 아마 아닐 거예요. 오히려 격려하며 실수는 배움의 기회라고 말할 거예요.
그렇다면 내 자신에게는 그런 친절을 베풀지 않나요? 스스로의 내면 목소리를 바꾸는 연습을 해볼까요? 다음에 실수하거나 부족하다고 느낄 때 잠시 멈추세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친한 친구가 이 상황이라면 내가 뭐라고 말할까? 그리고 그 말을 자신에게 해주세요. 예를 들어, 난 완전 실패야 대신 나는 최선을 다했어. 이번엔 배웠으니 다음엔 더 잘할 거야. 이 연습은 당신을 더 부드럽게 대하도록 도와줄 뿐 아니라 자신감과 인내를 키워줘요. 충만하게 살아간다는 건 목적지만 쫓는 게 아니라 여정을 즐기는 것도 의미해요. 오늘날 사회는 큰 성취에 집착하게 만들죠. 완벽한 직업, 이상적인 가정, 완벽한 몸매. 하지만 삶은 체크리스트가 아니에요. 삶은 순간들의 연속이에요. 미소, 배움, 도전, 그리고 넘어지는 순간들까지. 스토아 철학은 이렇게 말해요.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곳이 삶이 펼쳐지는 곳이에요. 지금 이 순간을 충만히 느끼는 연습을 해볼까요? 매일 당신이 하는 일에 온전히 몰두하는 순간을 만들어 보세요. 아침 식사를 할 때 음식의 맛, 질감, 느낌을 음미해 보세요. 산책할 때 공기, 햇살, 주변 소리에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이 작은 순간들은 삶과 더 깊이 연결되게 해주고 완벽하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상기시켜 줘요. 불완전함을 끌어안는 또 다른 측면은 통제를 내려놓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모든 걸 통제하려고 애쓰죠. 다른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 노력의 결과를 어떻게 만들지. 하지만 진실은 삶은 늘 예상치 못한 일들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모든 게 당신 손에 있지 않죠. 스토아 철학은 이렇게 가르쳐요.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세요. 당신의 태도, 행동, 세상에 대한 반응, 모든 걸 통제하려는 욕구를 내려놓으면 당신은 더 가벼워지고 삶이 가져오는 것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될 거예요. 당신이 뭔가를 통제하려 애썼던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누군가를 기쁘게 하려 했거나 바꿀 수 없는 결과에 집착했던 때, 그게 당신을 더 행복하게 했나요? 아니면 지치게 했나요? 통제하려 애쓰는 대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최선을 다했어. 이제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둘 거야. 이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니에요. 스스로와 여정에 대한 믿음의 행동이에요. 마지막으로 이걸 기억하세요. 충만한 삶은 받아들임과 감사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모든 게 완벽해질 때까지 행복을 미룰 필요 없어요. 지금 당신이 가진 모든 것, 지금의 당신으로도 행복할 수 있어요. 매일은 진정한 당신으로 살고 스스로를 사랑하며 삶의 단순한 아름다움을 누릴 기회예요. 이 부분을 마무리하기 전에 당신에게 부탁이 있어요. 아래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불완전한 자신을 사랑했던 순간, 혹은 오늘 당신을 행복하게 했던 작은 일을 말해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는 저와 이 글을 읽는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줄 거예요. 그리고 이 글이 당신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공유하고 채널을 구독해서 더 많은 삶의 지혜를 만나보세요. 이걸 새겨두세요. 당신은 불완전한 모습 그대로도 걸작이에요. 진정한 당신을 끌어안고 감사로 살아가세요. 충만히 살아가는 매 순간은 소중한 선물이죠. 당신은 완벽하지 않아도 스스로를 사랑할 자격이 있어요. 자신과 연결되고 평온하게 살아가기. 지금까지 우리는 7가지 강렬한 깨달음의 여정을 함께 걸어왔어요. 다른 사람의 생각이 당신을 정의하지 않는다는 것, 스스로의 가치를 재정의하는 법, 깨어있는 삶으로 내면의 자유를 찾는 법,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가는 법, 사랑으로 빛을 나누는 법, 두려움을 극복하며 용기 있게 살아가는 법, 그리고 불완전함을 끌어안고 충만하게 살아가는 법을 배웠죠. 이제 우리는 마지막 장을 열어요. 자신과 연결되고 평온하게 살아가는 여정이에요.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바쁜 삶 속에서 고요를 찾으며 마음 깊은 곳에서 평온이 넘치는 삶을 만드는 시간입니다. 부드러운 마음과 열린 정신으로 함께 걸어가 볼까요? 부드럽지만 깊은 질문으로 시작합시다. 당신은 언제 진정으로 평온함을 느끼나요? 따뜻한 차 한 잔을 들고 혼자 앉아 있을 때, 별이 가득한 하늘 아래를 걷고 있을 때, 혹은 마음 깊은 생각을 종이에 적을 때, 오늘날 바쁜 세상에서 이런 평온한 순간은 드물게 느껴지죠. 우리는 일, 관계,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생각에 휩싸여 진정한 평온이 내면에서 시작된다는 걸 잊곤 해요.
스토아 철학은 이렇게 가르쳐요. 평온은 외부에서 찾는 게 아니라 당신의 마음속에서 키워가는 거예요. 당신의 마음을 집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모든 생각, 감정, 걱정은 그 집을 방문하는 손님이에요. 어떤 손님은 기쁨을 가져오지만 어떤 손님은 불안을 데려오죠. 그들은 나를 생각하고 있을까?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스토아 철학은 이렇게 말해요. 당신은 손님이 오는 걸 막을 수 없지만 누가 머물지 선택할 수 있어요. 자신과 연결됨으로써 당신은 마음의 집을 정리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키우며 부정적인 생각은 떠나보낼 수 있어요. 자신과 연결되는 한 가지 방법은 고요한 시간을 갖는 거예요.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고요를 두려워하곤 해요. 고요는 깊은 생각과 감정을 마주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고요 속에서 당신은 가장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거예요. 간단한 연습을 해볼까요? 매일 5분 동안 조용히 앉아서 눈을 감고 숨소리에 집중해 보세요. 마음이 떠돌기 시작하면 부드럽게 지금 이 순간으로 되돌려 놓으세요. 이건 복잡한 명상이 아니에요. 당신 자신에게 귀 기울이고 지금 이곳의 존재함을 느끼는 방법이죠. 자신과 연결된다는 건 당신의 직관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때로는 당신이 무엇이 옳은지 알지만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외부의 기대 때문에 흔들리죠. 예를 들어 다른 경력을 추구하고 싶지만 다른 사람이 이해하지 않을까 봐 걱정할 수 있어요. 스토아 철학은 이렇게 말해요. 내면의 소리를 믿으세요. 당신의 직관은 길잡이 등불이에요. 그 소리에 귀 기울일 때 당신의 가치에 충실한 자신감을 찾을 거예요. 직관을 키우는 연습을 해볼까요? 다음에 결정을 내려야 할 때 크든 작든 잠시 멈춰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게 무엇이 옳게 느껴지나?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답을 적어보세요. 분석하거나 다른 사람의 의견을 걱정하기 전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의 직관이 진정한 당신에게 맞는 선택으로 이끌어준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평온하게 살아간다는 건 스스로를 용서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앞서 우리는 다른 이를 용서하는 법을 이야기했죠. 하지만 스스로를 용서하는 건 때로는 더 어려울 수 있어요. 과거의 실수에 대한 죄책감, 놓친 기회에 대한 후회, 그런 것들이 당신을 짓누를 수 있죠. 하지만 이걸 기억하세요. 당신은 그때 아는 만큼 최선을 다했어요. 스토아 철학은 이렇게 가르쳐요.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과거를 바라보는 방식은 바꿀 수 있어요. 스스로를 용서하는 건 자기 사랑의 행동이에요. 현재의 좋은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을 자유롭게 해주죠. 스스로를 용서하는 연습을 해볼까요? 종이 한 장을 꺼내서 과거의 당신에게 편지를 써보세요. 실수했던 당신, 아픔을 겪었던 당신, 혹은 원하던 걸 이루지 못했던 당신에게요. 편지에서 이렇게 말해주세요. 나는 너를 이해해. 너를 용서해. 그리고 내가 노력했던 걸 자랑스러워해. 편지를 마무리하며 친절과 용기로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약속하세요. 편지를 보관하거나 찢어도 좋아요. 중요한 건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가벼움을 느끼는 거예요. 평온하게 살아간다는 건 단순한 것들을 소중히 여기는 것도 의미해요. 우리는 종종 큰 목표를 좇느라 진정한 행복이 작은 순간에 있다는 걸 잊어요. 평온한 아침, 사랑하는 이와의 대화, 혹은 작은 일을 마무리했을 때의 만족감. 스토아 철학은 이렇게 말해요. 천천히 삶의 아름다움을 느껴. 단순한 것들을 소중히 여길 때 다른 사람의 인정 없이도 충만함을 느낄 수 있어요.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당신에게 평온을 주는 건 무엇인가요? 취미, 사랑하는 사람, 혹은 진정한 자신으로 있는 순간일 수도 있죠. 그것들을 당신을 따뜻하게 해주는 불꽃으로 삼으세요. 어려운 날에도 당신을 위로해 줄 거예요. 자신과 연결될 때 당신은 의미 있는 삶뿐 아니라 평온으로 가득한 삶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이 부분을 마무리하기 전에 당신에게 부탁이 있어요. 아래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평온함을 느꼈던 순간, 혹은 자신과 연결되는 당신만의 방법을 말해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는 저와 이 글을 읽는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줄 거예요. 그리고 이 글이 당신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공유하고 채널을 구독해서 더 많은 삶의 지혜를 만나보세요. 이걸 새겨두세요. 평온은 당신이 스스로에게 주는 선물이에요. 진정한 자신과 연결되고 용서하며
단순한 것들을 소중히 여길 때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는 자유를 찾게 될 거예요. 당신은 외부뿐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도 평온한 삶을 누릴 자격이 있어요.